예, 요즘 한국 영화가 성탄절 특수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대작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다큐멘터리 영화죠.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개봉 29일 만에 관객 300만 명을 모았습니다. 네, 지난 2009년 원앙소리가 세운 기록을 넘어선 우리나라 독립 다큐 영화의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요. 스포츠조선 김겨울 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올겨울 최고의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네네. 제작비가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정도 원이니까 BP가 10만 10만 명만 들면 1억 네. 2천 정도 이제 건질 수 있는 건데 네. 무려 300만 명이 이제 들어서면서 그렇죠. 몇백 배 정도 매출이 이제 300배에 가까운 매출이 난 거니까요. 네. 사실 이 영화가 좀 재밌는 좀 현상인데요. 20대 관객들이 점유율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40대 점유율은 또 오히려 그 국제시장에 지금 몰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20대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과 좀 세대가 많이 차이나는 어떻게 보면 노년 부부의 그 사랑이 또 다큐멘터리라는 좀 영화가 아닌 좀 진실되게 좀 다가오면서 허구가 아닌 진실되게 다가오면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영화 이면에는 과거 원앙소리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주인공이었던 할머니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데 근황이 알려지면서 좀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죠.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취재진들이 이제 이 영화가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요. 할머니 댁을 좀 많이 갔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눈을 피해서 자녀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 2009년에도 그 원앙소리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에 대한 지나친 관심 때문에 결국은 기자회견까지 했었죠. 그래서 좀 그 취재진들의 좀 관심을 좀 자제해달라.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원앙소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혹시 출연자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많이 가지 않냐. 그래서 막 장난 전화, 협박 전화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우가 아니라 일반인이니까 좀 이런 면에서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굉장히 올 겨울에 이렇게 감동을 주신 분들께 할머니가 89세, 할아버지가 98세로 이제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계시는 인터뷰를 아예 그냥 조금 짤막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 싶기도 한데요. 취재진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들면 한 번에 그냥. 근데 사실 지금 영화사에서 이제 인터뷰를 조금 이렇게 삼가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중이신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아직 지금 이제 1년이 되셨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할머니도 지금 마음이 지금 안 좋으시다고. 그렇군요. 또 하나의 우리 영화 한 편이 성탄절 연휴 극장가에서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황정민 씨 주연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상당히 좀 출발이 좋다면서요? 네, 지금 이렇게 오늘로 하죠. 26일로 보면은 이제 300만이 돌파할 걸로 지금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루에만 54만 명이 지금 관람을 했으니까요. 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죠. 왜 인기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니마와 그 국제시장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좀 화법이 있는데요. 사실 그 바쁜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좀 잊고 살아가는 그런 가족애라든지 그리고 또 나이 든 중년층에게는 좀 과거를 다시 돌아볼 수 있고 좀 감상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자아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 두 영화를 좀 관통하는 줄거리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그 시대를 미화하는 게 아니냐는 정치적인 비판도 있더라고요. 사실 영화에 굵직굵직한 현대사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인이죠. 지난해 겨울에 개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것들이 옳고 그르다라는 게 사실 영화를 보면서 메시지를 좀 전달한다고 하면 사실 국제시장에서는 여기도 좀 굵직한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서독 파견이라든지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다양한 현대사를 다루고 있지만 그에 대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요. 이에 대해서 오히려 그 역사의식이 좀 부재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고요. 오히려 이렇게 역사의식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다른 쪽에 있어서는 정치적일 수 있다라는 또 비판도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윤 감독이 이제 인터뷰에서 이게 50부작의 대하 드라마라면 다 그런 내용들을 살리겠지만 이제 2시간 남짓한 시간 안에 가족애를 부각한 감동 드라마에 집중하면서 좀 정치색은 좀 많이 배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연말이라서란가 이제 가족애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다라 네.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이제 소재로 한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죠.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시장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건데요. 네. 국제시장에 보면은 네, 황정민 씨가 그 당시에 힘들게 살아가는 아버지를 대변합니다. 예. 그래서 그 감동과 어떤 그런 눈물을 자아내는 내용인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서독 파견이라든지 예. 뭐 이런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네. 현대사들이 다시 다뤄지고 예. 있죠. 지금 이제 네. 허삼관이라는 영화도 네, 좀 네. 이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했는데 뭐 하정우 씨가 감독, 배우 둘 다 맡아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먼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네, 네. 얘기를 나눌까요? 어쩜 인간이 눈물도 피도 없을까? 피를 팔면 돈을 많이 주나? 삼관이 아들 일락이 말이야 점점 하송이를 닮아가는 거 같지 않아? 내가 O형, 우리 옥란이가 A형. 삼관이가 피를 팔아서 옥란이 얻어올 때부터 그때부터가 불행의 시작인 거야. 11년이야, 11년. 쥐뿔도 없는 내가 11년 동안 남의 자식을 키운 거라고.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해. 말씀하셨듯이 제가 배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지원 씨를 비롯해서 참여하는 배우들이 자기의 능력을 잘 발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최대한 어떤 도움이 되려고 준비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감독님이시자 또 주연 배우시고. 배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배우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정말 너무나 많이 아시니까 제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너무나 꼼꼼하게 다 챙겨주셔서 너무나 편하고 힐링되는 촬영장이었어요. 네, 영화 허삼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네, 네. 자, 이 극장과 못지않게 방송사도 이제 연말이 되면 이제 바빠지는데 네. 시상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 참석만 하면 주는 출석상, 뭐 아무리 큰 상도 몇 명에 몰아주는 공동상, 뭐 이런 것들이 올해도 좀 되풀이되는 겁니까? 뭐 저는 되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제 뭐 MBC 측에서는 뭐 그 수상자들을 시청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뭐 실시간 투표를 한다고 뭐 지금 정해지긴 해서요. 네. 사실은 조금 이제 그런 내정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출연자가 사실은 수상자 아니냐 이걸 좀 줄여보겠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네. 예. 자, 스포츠조선의 김겨울 기자 얘기 나눠봤는데 오늘 주로 영화 얘기가 주를 이루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